이 채널은 인간 표시의 현생, 세상, 사람을 리포트하는 리표트. 해당 회차에선 인간 표시가 만난 사람을 리포트한다. 리표트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두 번째 게스트십니다. 지금 하시는 일?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서비스 기획이라는 커리어를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정연수라고 합니다. 사실 서비스 기획 쪽의 인스타그램 콘텐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서비스 기획이라는 말보다는 PM이라는 말로도 좀 그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웹이나 혹은 모바일로 사용하는 앱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고 아니면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그런 실무를 할 때 도움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인스타그램에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웹이나 네. 그리고 핸드폰의 앱이나 네.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들, 체계들을 연구하고 그걸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연구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라는 서비스 혹은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같은 이런 그쵸. 모바일 앱을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서비스가 메신저라는 핵심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역할인데, 아무래도 요즘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PM 혹은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핸드폰을 켜서 쓰던 앱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앱 하나하나에 기획자들의 노고가 들어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혹은 더 많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 하나하나의 위치라든지 혹은 버튼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세밀하게 기획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카카오에 있는 서비스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카카오 비즈니스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마케터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광고나 혹은 카카오톡 채널 광고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는 서비스를 제가 운영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멜론 티켓이라고 해서 티켓팅 서비스를 제가 예전에 마케팅부터 해서 서비스 기획까지 같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와,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저도 써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썼을 수도 있을. 그럴 수도 있죠. 특히 공연이나 전시 좋아하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멜론 티켓을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6, 7년 전부터 하신 거 아닌가요? 되게 5, 6년? 네.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기존에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혹은 뭐 오류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멜론 티켓에 있을 때 이제 그 서비스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서비스가 원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으로 있다가 인수 합병이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한 1, 2년 이후에 또 자회사로 개편이 되고 이런 좀 회사의 그 소속이 계속 바뀌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덴티티 자체가 약간 흔들리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명부터 바뀌는 거고 IT 회사라는 곳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곳으로 바뀌는 측면도 있고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소속이 바뀌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뒤에서 화면 뒤에 보이는 그 좀 복잡한 데이터라든지 혹은 회원분들의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걸 제가 담당을 했었고 앱을 들어갔을 때 한 번씩 팝업이 뜨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엄청 뜨던데. 네, 보통 이제 주요 작업들이 있을 때 10월 13일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는 서비스 작업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팝업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런 시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 12시부터 6시까지 촘촘하게 타임라인을 세워서
뭐 이제 그 순서에 맞게 개발자분들이랑 협업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서비스가 정상화됐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주니어 연차일 때 처음 해봤었는데 되게 처음이니까 재미도 있긴 했지만 진짜 유저들이 안 보이는 화면 뒤에서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확실히 그냥 앱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거 말고도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너무 되는 게 그 안내창처럼 늘 뜨잖아요. 맞아요. 어떤 시간 사이에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상 서비스는 쉬지만 맞아요. 뒤에 계신 개발자님과 기획자님들, PM님들은 쉬지 못한다. 맞아요. 혹시 어떻게 커리어 시작을 했는지 이걸 보시는 분 중에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좀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떨까요? 그래도 요즘은 그 서비스 기획자나 PM을 좀 신입으로도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전만 해도 보통은 기획자는 경력으로 대부분 채용을 했었고 신입은 좀 그 문을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신입으로 그 PM 자리를 들어간 건 아니고 멜론 티켓이라는 서비스에서 마케터로 원래 일을 시작했었고 마케터를 한 1, 2년 정도 업무를 하다가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 팀 안에 서비스 기획자가 공석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뭐 서비스 안에서 쿠폰을 발행하고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서비스 구조라든지 혹은 그 관리자 페이지, 어드민 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밖에 없으니 이런 점들을 좀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게 잘 받아들여져서 운 좋게 PM으로 직무를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초반에 시작했던 것보다 더 구체화된 것을 맞아요. 그래서 하시면서 네. 원했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그럼 하신 건가요? 이제 그쪽에서도 좀 서비스를 잘 아는 사람이 기획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팀장님의 니즈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마침 마케터라는 일도 재밌지만 서비스 기획을 병행할 수 있다면 제가 좀 더 커리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저 인스타그램으로도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네네. 근데 본인은 CS 혹은 마케팅처럼 이제 다른 업무를 하다가 IT 회사에 이제 PM이라는 직무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직이나 혹은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운 좋게 직무 변경을 했지만 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아예 관련이 없었던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사실 PM이 마케팅도 연결되어 있고 CS나 혹은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CS나 운영팀 이런 것도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내 실무 경험에서 좀 관련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마케터로서 어떤 것들을 잘 끄집어내면 충분히 앱상에서도 고객의 니즈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충분히 전향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사실 요즘 저는 취업 시장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걸 떠나서 AI라는 초강력 도구가 탄생을 했고 해줄 수 있는 게 근 1년 안에도 너무나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직 고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할 때 지금 상황이 어렵거나 두렵거나 하는 상황은 없으신지? 아무래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특히 IT 쪽은 제가 비전공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저는 경영학 전공에서 아예 IT랑 관련 없는 직무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실무를 할 때도 항상 모르는 용어나 모르는 개념들이 있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하게 됐을 때 이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이제 어떤 점들을 핵심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AI는 그 키워드나 상황을 던져주면 그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네.
이해력이 너무 빨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그 진짜. 문제를 딱 캐치해주는 진짜.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AI가 뭐 나중에는 PM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PM이 내가 비전공자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더라도 AI를 통해서 좀 그걸 빨리 파악하고 막 개발자분들한테 찾아가서 귀찮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도 약간 희망적인 그런 측면도 약간 느낀 것 같아요. 어떤 기획자든 관계없이 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상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IT 회사에서도 이제 기획자는 개발자, 뭐 디자이너, 혹은 퍼블리셔라는 여러 직군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은 AI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프리랜서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확실히 좀 그래도 편해졌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AI를 프리랜서 하면서 많이 사용할 기회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보통 프리랜서를 하면 특히 그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내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완료까지 하고 이제 계약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길어질 수 없잖아요. 그 기간을 완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이 새로운 도메인에 적응하고 제가 처음 겪어보는 서비스 혹은 시장일지라도 AI를 통해서 기존의 히스토리를 좀 더 빨리 파악하거나 혹은 그런 요약본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 한 페이지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빨리 알아갈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뒷단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도구로서 활용을 잘 했다. 저는 요즘 또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데 혼자 할 때는 얘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구글 기반이다 보니까 구글 서비스랑 막 연동도 시킬 수 있고. 보통 좀 자동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AI를 사용해서. 그래서 예전에 모임에서 뵀던 분이 AI 쪽을 하고 있는 개발자인데 이제 내부에서 뭐 슬랙도 쓰고 또 IT 쪽은 지라나 컴플루언스라는 내부 뭔가 프로젝트나 혹은 히스토리 공유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지라라는 서비스에 내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등록하더라도 이제 그 알림을 슬랙에서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연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AI 통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어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가 확인을 못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자동화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는구나. 연수님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항상 보면은 쉬지 않고 올리시더라고요. 컨텐츠들을. 늘 인사이트를 수집하고 계시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취미 같은 것도 꾸준히 못해요. 되게 금방 좀 질려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그 강아지 카페를 꾸준히 가시는 거 보니까 SNS 운영하는 걸 좀 최대한 공을 덜 들이고도 카드뉴스나 릴스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약간 형식을 만들어둔 것 같아요. 템플릿을 네. 보면은 그거 쓰시던데 피그마 네, 맞아요. 많이 쓰시고 혹시 또 다른 툴 있는지 공유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미지 만들 때는 거의 피그마로 작업을 다 하고 카드뉴스. 네. 그 릴스는 제가 어차피 릴스는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공을 많이 안 들이고 블로라는 무료 앱으로 그냥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정도? 완전 초기에 만들었던 카드뉴스 보면 진짜 못 만들었어요. 퀄리티도 안 좋고 반응도 안 좋고 반응이 별로 없고 막 이런 콘텐츠들이 있어서 이제 피그마로 옮기고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갔다고 해야 되나? 시행착오가 어떤 툴을 쓰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랐다. 근데 그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막 한두 시간씩은 쓸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좀 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이제 이미지 양식 그 템플릿이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내가 안에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이제 눈도 침침해서
잘 보지 않고 지나칠 작은 문구들 그런 거를 발굴해서 딱딱 올리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거에 또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게 또 맞아요. 보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너무 괜찮다라는 일상 속 발견을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네. 매일. 예. 지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공들일 게 없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걷다가 잠깐 뭐 신호 기다리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그때 그냥 하나 사진 한 장 찍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시간이 들지 않으면서 저는 재밌게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제가 휴대폰을 보다 보면은 막 마케팅 메시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다 지우거나 혹은 수신 거부를 하기보다는 좀 재밌는 카피나 이런 게 있으면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수집을 하던 게 조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스크린샷을 해서 그 앨범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해두시는 방식이 있나요? 나만의? 저는 사실 그런 게 많진 않아요. 이제 제가 콘텐츠를 좀 오래 만들다 보니까 계획했던 시간에 다 정해서 올리는 게 되게 힘들다는 게 느껴져서 좀 약간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모이는 콘텐츠를 올리자라고 바뀌어서 보통은 그냥 스크린샷을 해놓고 좀 즐겨찾기 폴더에 일단 모아두긴 하는데 질차. 이제 그러고 피그마에 한번 싹 옮겨두고 피그마가 아카이브도 할 수도 있어요? 아카이빙용은 사실 아니긴 한데 제가 따로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모아두긴 하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수집한 게 이제 거의 동떨어져 가는 상태지만 이제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관찰력만이 이걸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뵐 때마다 이렇게 늘어있는 걸 보고 제가 같이 뿌듯하거든요. 저도 우리 연수님을 뵌 지 거의 2년이 된 것 같네요. 2년 정도 된 거예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준비한다고만 말씀을 하셨었는데 계정이 어느새 지금 6,000명? 7,000명 그 사이에 또 네. 늘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보다. 그 인사이트에 공감을 하고 또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인사이트 수집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상과는 달랐던 부분도 있고 혹은 또 상상과 달리 또 너무 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좀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가 예상한 대로 반응이 오지 않는 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인사이트를 수집하는 게 그냥 저는 한번 실험 삼아 처음에 그런 영감 수집하는 콘텐츠를 올려본 건데 생각보다 그걸 재밌어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도 되게 쉽게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콘텐츠인데 반응까지 좋네? 라는 게 좀 신기했던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 또 반대로 제가 엄청 공을 들여서 어떤 서비스를 분석하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 업데이트 소식이 있을 때 그걸 막 정리해서 열심히 카드뉴스를 만들어 올렸는데 생각보다 저장은 많이 하시는데 반응이 없다거나 혹은 알고리즘을 많이 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저는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 예상과 다른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콘텐츠 만드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좀 예상과 다른 점들이 많아서 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재밌으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아쉬울 때도 있고 네, 있고 좀 다양한 감정을 오만 가지 감정이 네, 막 생기죠. 맞아요. 그러면서 좀 편한 방법을 찾게 되기도 하고 그쵸. 저는 편한 방법을 찾아볼까 하고 했던 게 영감 수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평타 그래도 이상이 네. 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레드를 저는 해봤었는데 글을 아무렇지 않게 뺏어가서 자기 거인 양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 콘텐츠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독자들도 그러고 아무래도 쉽게 뜨니까 쉽게 소비하고 그걸 막 베껴간다든지 하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한데 혹시 그런 건 없었는지 그런 일은 사실 IT 쪽에선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대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인스타그램 이제 운영 시작했을 때는
IT 소식 전해주는 그런 매거진이나 혹은 인플루언서 계정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2년 전만 네. 하더라도. 그땐 제 알고리즘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여지는 그런 탐색이나 혹은 피드에서 IT 소식을 다뤄주는 계정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되게 많아졌거든요. 너무 많아요. 네, 어느 그냥 일반 분인지. 매거진에서도 IT 소식을 계속 공유해주니까 이제 같은 소식을 올려도 그런 좀 수십만 팔로워들이 있는 그런 매거진 계정은 반응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 잘 나오는데 저는 그만큼 빠르게 뭔가 속보가 뜨거나 혹은 카카오톡 개편처럼 이렇게 소식이 올라온 당일에 바로바로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운 때가 있으니까 혼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발빠르게 대응을 매번 하기 힘든 거? 같은 이슈인데 사실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좀 더 파이가 큰 이미 팔로워가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더 음. 빨리 올리고 소개를 더 잘 해줄 때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계정은 에디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걸 제가 한두 명이 하는 따라가기는 게 아니고 어려운. 양적으로 더 많은 승부를 보는 것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고 근 2년 사이에 비슷한 주제들이 사실 늘어났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맞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뭘 해도 참 이게 먹힐까 하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것보다도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잠깐 말했던 AI라는 게 생겨나면서 기업들이 그래서 더 모르던 분야도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그게 좀 그래서 저 스스로도 설자리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약간 그 비결이 있는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 때 힘들면 그냥 그날 끝내는 거? 힘든 일이 있어도 최대한 그날 끝내려고 하고 안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픔을. 네. 그게 막 처음 이제 대학생 때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좌절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탈락 메일을 받으면 그게 하루 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씩 막 다운되어 있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저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자. 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 제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그걸 빨리 잊어버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24시간이 있으면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서 최대한 그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그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좀 효율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약간 다른 생각이 안 들긴 했어요. 그땐 힘들어도 몸이 피곤한 거지 막 마음이 힘들진 않은 게 있어서 오히려 더 바빠야 저는 괜찮은 느낌? 맞아요. 이거 너무 공감해요. 성공보다는 성취해가는 과정. 에 있는 분들. 저는 연수님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 세계가 이미 완성된 것 같지만 그 과정에 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기에 모시게 된 거거든요. 더 하고 싶은 것들 뭐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MBTI가 J이긴 한데 막 먼 미래의 계획을 잘 안 세우는 편이긴 해요. 오히려 그렇게 세우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최대한 지금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힘들었던 게 있다면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올해 초에 이제 한 5,000명, 6,000명 이렇게 조금씩 늘던 그 지표가 조금 이제 정체가 살짝 됐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오르지 않네? 하루하루 계속 그걸 체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제 스스로.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2년 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 2-3개씩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정체가 되더라도 어쨌든 내가 계속 뭔가 꾸준히 하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뭔지 계속 고민을 해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든 팔로워가 오르든 혹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기든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막 먼 미래의 계획은 없지만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잘 운영하고 또 제가 이제 다시 회사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좀 제가 잘 맞는 조직에 잘 들어가서 적응하고 또 그런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이제 제가 성장하는 그 기록을 계속 남길 수 있다면 좋겠다. 굳이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보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간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늘 있거든요. 저는. 계속 먼 미래만 보려고 하고 AI 때문에 망했다 맨날 그 생각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같이 성장해가는 거네요. 세상과. 그쵸. 음... 그리고 인스타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느끼는 건데 아까 네네. AI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AI가 사실 대체할 수 없는 게 이제 사람의 그 캐릭터는 그쵸. 따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콘텐츠가 좀 정보성 위주였다면 이제 영감 수집도 그래서 시작한 거긴 한데 제가 오며 가며 수집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사람 냄새 나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되게 사람이 만든 문장과 맞아요.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게 그게 오히려 저의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일하다가 느꼈던 그런 에피소드나 뭐 힘든 점, 맞네.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제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네. 드러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그게 있게 콘텐츠가 됐겠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오, 맞아. 최근에 뭐 면접설도 풀어주시고. 맞아요. 네,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계속 정보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팔로워 분들도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이야기를 하면 더 반응이 좋아서 이 팔로워 하는 분들도 그냥 정보를 얻고 뭔가 영감을 쌓기보다는 진짜 공감을 하고 싶은 분들이 아닐까? 뭔가 나라는 사람이 궁금하거나 혹은 이제 PM이라는 직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연수님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네.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말이 더 정돈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 면접을 많이 봐서. IT 쪽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게 달라요. 이게. 아우라가 달라요. 눈빛이 벌써 싸늘해져요. 약간 동공의 영혼이 없죠. 분노했을 때 혹시 있었어요? 약간 분노요? 계정 운영하면서 분노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